안녕하세요. 진유연의 마음사용법.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 의식의 지도, 의식레벨 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의식레벨 75, 슬픔에 관해서 공부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슬픔, 작은 슬픔 다 겪게 되죠. 물론 잘 이겨내고 슬픔에 관한 에너지들을 증폭시키지 않고 작게, 끌개장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삶에 큰 지장을 주지 않게 하고 대부분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어떠니 사람에 따라서는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이 슬픔이, 과거에 느꼈던 슬픔이 크게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픔은 과거의 어느 순간 우리가 겪은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의 순간이 희미해져야 하는데 평생을 삶에 관여하는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은 슬픔 경험들이 현재 삶에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먼 과거의 이야기, 전생이나 태아 상태의 깊은 슬픔이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책을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만났던 상남자 이야기예요. 책 읽을게요. 이 상태는 슬픔, 상실, 낙담의 수준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경험을 하지만 이 수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후회와 우울감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비탄, 공허,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이 수준을 지배한다. 실패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만성적인 도박 등으로 돈, 건강, 직장, 친구, 가족,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어렸을 때의 커다란 상실은 슬픔과 비탄을 삶에 필요하긴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다. 비탄에 빠진 사람들은 만사를 슬픔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도 슬프고 세상만사 돌아가는 것도 슬프고 삶 자체가 슬프다. 바라보는 모든 것이 슬픔으로 채색된다. 잃는 것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으며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상실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폐해다. 그들은 하나를 잃어버렸음에도 전부를 잃어버린 양 일반화하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 사랑 자체의 상실이 된다. 그러한 감정적인 상실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죽음을 불러오기도 한다. 슬픔은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무기력의 상태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충격을 받은 무기력증 환자가 울기 시작하면 그것은 회복의 조짐이다. 또는 일단 울기 시작하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음식을 먹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받고 울기 시작하면 회복의 조짐이랍니다. 울기 시작하면 금세 음식을 먹는 것은 시간 문제랍니다. 슬픔 참 좋은 감정이네요. 사실 이 슬픔은 어느 순간 내 것인데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감정이 만성화되는 거예요. 연인과의 이별, 사랑을 놓쳐버렸죠. 그 숨막힐 듯한 슬픔을 평생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무기력 이하 단계로 내려앉게 되죠. 그 연인과의 이별이 또 죽음으로 인한 가족과의 이별이 겪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슬프고 하늘을 봐도 슬프고 먹다가도 슬프고 슬픔에 관련된 연인과 관련된 혹은 죽은 가족과 관련된 단어 하나만 누가 얘기를 해도 슬픔이 왈칵 몰려오잖아요. 눈물, 슬픔, 이게 슬픔이
온몸이 쩔어 있게 돼요. 그 감정을 지속하면은. 그 세포들이 위축돼서 질식사하기 직전의 상태예요.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오래 두면 폐와 대장이 상해요. 대장과 폐는 한 쌍이잖아요. 처음에 서두를 시작할 때 아기들이 폐렴, 감기 자주 걸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이 아이들은 엄마의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태어난 아이들이나 엄마의 사랑 부족을 느끼면서 좀 슬픔을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태아적에 아니면 신생아적에. 그리고 갑상선도 제가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전에 체면 치료를 할 때 왠지 모르는 슬픔, 유달리 눈물이 많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눈물을 눈에 가득 담고 살아요. 근데 이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슬픔이란 단어, 혹시 엄마라는 단어, 그 이야기하면 벌써 왈칵 눈물이 솟구쳐 올라요. 슬픔을 주체할 수 없게 헉헉거리면서 우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사실 왜 그런지를 모르고 50평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눈물이 많은 여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요. 슬픈 감정 속에서 사시는 분이죠. 이분을 체면 치료를 해준 적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로 왜 엄마 슬픔 단어에 그렇게 민감해 할까라고 가봤더니 이분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본인을 지워버리려고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딸이라고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딸을 임신해서 5개월, 6개월 이렇게 된 아이를 낙태를 하려고 엄마가 굉장히 망설였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는 뱃속에서 슬펐어요. 딸이라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슬픔, 엄마에 대한 미움, 엄마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더 먼저 전생의 기억들이 이분한테 또 있더라고요. 그 전생의 기억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생의 기억들을 상쇄시키고 의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또 그 감정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의식의 상승, 의식 수준의 레벨을 업시키지 못하고 또 죽게 된 지경이에요. 근데 저를 만난 거죠. 이 전생의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전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이 체면 치료에서는 전생의 기억을 편집해주고 왜곡되어 있는 기억들을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주면 그 전생 치유 효과가 현생에서 굉장히 좋아요. 치료 효과가 뛰어나요. 있든 없든 전생이 실존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분의 전생 기억들은요. 전쟁통이었어요. 엄마가 부역으로 끌려갔고 이 아이는 쓸쓸히 엄마를 기다리면서 죽어가요. 4살, 5살 그때쯤 아이였는데 그러면서 엄마만 생각하면 슬퍼요.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엄마. 그런데 그 감정을 태아 때 또 너무 강력하게 느껴버린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는 그 느낌을. 현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먼 과거의 기억들이죠. 그것들이 왜곡되었든 일반화되었든 편집되었든 아이가 느끼는 순수 에너지체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들은 정말 어떤 특이한 단순한 상담 치료나 이런 걸 가지고는 현재의 그 슬픈 감정들이 낫지가 않아요. 이런 부정적 정서가 가득 담긴 과거의 기억들을 와해시키던가 편집하던가 해서 치유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슬픈 감정이 단순히 그냥 슬프다 이게 아니라 현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영향을. 일단은 가볍게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아주 혈액순환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호흡이 완만해지면서 안색도 창백해지고 늘 불행이나 실패 경험이 없이도
비의 비탄을 느끼고 잘 울어요. 잘 울어. 그리고 운명, 죽음 이런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자극이 너무 강해서 그런 단어들만 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비통하게 전체 인생을 비통한 감정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픔이 너무 심해서 자기 내부로 깊이 빠져들어 버리면 결국 자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중증이 아니고 경증인 경우는 서서히 병에 걸려서 폐질환이나 대장질환들에 걸려서 이렇게 또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식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의 무력감으로 이렇게 온몸이 경직돼야 된다 그래야 되나? 이 자기의 그 무력감으로 삶이 활기차지 못하고 다이나믹하지 못하죠. 꿈에도 그런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 인생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이렇게 창백한 상태로 비의 상태, 비통 상태로 살게 되면은 인간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사물에 대한 허무감, 허무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복 탄력성 교육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순수할 때, 순수 에너지가 순수한 그 감정 상태가 있을 때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면 좋으련만 우리 모두는 긍정성, 회복 탄력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라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슬픈 것들, 비통스러운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훈련만 시켜도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들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들이 와요. 고통을 바라보는 비통함, 비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기술들을 연마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무기력과 슬픔에 대해서 공부했네요.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이 반복적인 실패 경험들 그런 것들로 생기는 무기력증, 절망과 포기 상태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상실에 대한 아픔 때문에 생긴 후에 낙담으로 인해서 생기는 슬픔 증상들 의식 수준에서 50과 75를 차지하는 이런 감정들도 있다는 거.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본인이 그러실 수도 있고 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 공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음사용법, 진효인의 인사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